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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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10월 10일 내일 토요일 주말 정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일요법회가 끝나고 난 뒤에 새말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진 9일째, 결사 618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어제 보내드린 문자하고 같이 봐야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모습 사회에 앉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말마디가 있지만 법성신 자리에 앉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말마디가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시간으로 억년도, 10억년도 찰나간이요. 우리가 이 도리를 안다면 후 세상에 다시 공부하게 돼.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 책을 보고 이것저것 지견풀이 해봤든 결국 글자에 쏘가 넘어가. 글자는 올바로 표현되어 있지만 글자 밖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글자 안의 소식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공에 앉는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은 가장 가는 것이 시간이라는 문제를 가장 많이 이제
뭐 변한다는 것이 시간이라는 그 의미가 많습니다. 시공간.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또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면 법성신 자리에 앉으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앉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 있어. 근데 법성신 자리에 앉으면 어제 오늘 내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법성신 자리에 웃지 않나? 웃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라. 몸뚱이는 맨날 앉아봤으니까 알겠는데 법성신 자리에는 어떻게 앉느냐는 거죠. 어떻게 앉아요? 그럼 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일체의 모든 우리 내라고 하는 생각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몸뚱이를 놔버렸을 때 법성신 자리에 앉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법성신 자리에 앉아지느냐? 요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요. 안영수 씨, 그렇죠? 예. 진짜 법성신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성신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되면 앉는 내가 있어요. 앉는 내가 있는 한에는 절대로 법성신 자리에 못 앉아요. 보는 내가 있는 한에는 절대로 허공을 못 봐요. 그렇죠? 허공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이지. 허공에 앉는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법성신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꼬? 그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야. 그래서 이 몸뚱이가 뭐야? 바로 작용이야. 작용. 그래야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지요. 작용. 다른 말로 하면 묘용. 묘용인데 제가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뚱이가 내다고 했을 때 몸뚱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허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몸뚱이가 법성신 자리에 앉는 내가 있고 몸뚱이 내가 앉는 내가 있는 한에는 내가 허공 바깥에 있게 돼요. 예리 씨 이해하지? 안영수 씨 요거를 이해합니까? 이해 가능합니까? 예, 좋습니다. 최종원 거사님은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감정, 색수상, 행식, 안이, 비설, 신이, 안식, 이식, 비식 18개가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다? 무엇이다? 이 자리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이 되는 거예요. 묘용이 딱 돼버리면 지금 일심행이 묘용이지요. 묘용이에요. 정열보살님 몸뚱이가 묘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듣는 것도 뭐예요? 다 묘용이에요. 전부 묘용이에요. 묘용이 돼버리면 허공에 앉을 수 있게 돼요. 본래 앉아 있었지만 허공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묘용이 돼버리면. 안영수 씨 이해됩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묘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것이 파도와 같다라는 것이 묘용을 의미를 해요. 이 몸도 묘용이고 내가 지금 설거지하는 것도 묘용이고 밥 짓는 것도 묘용이고 또 청소기 돌리는 것도 묘용. 이건 순 제 입처에서 얘기하지요. 제가 집에 가면 주부니까. 또 일하러 나가시는 분은 직장에 가서 하는 것이 묘용이고 운동하러 가면 운동하는 것이 묘용이고 다 하는 것이 묘용이라 이
묘용, 파도는 물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물의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물은 안 보여. 뭐만 보이나?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모습이 뭐예요? 묘용이에요. 변하지 않는 바탕의 묘용이라, 작용이라. 그러면 이런 모습, 생각, 감정 전부 다 뭐다? 묘용이라. 작용이에요. 작용. 파도와 같아. 작용이야. 작용. 거기에 내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허공과 같은 자리에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도 뭐예요? 묘용. 인연과 조건도 다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것만 있을 뿐이라.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일어날 것도 없고 사라질 것도 없지. 거기에 누구는 없다? 내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이 되고, 허공에 앉는다는 말이 되고, 법성신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돼요. 그전에는 앉는 내가 있으면 앉아지나요? 안 앉아져요. 앉는 내가 있으면 맨날 모습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묘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모습을 잘 굴리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가는 인연과 조건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죽는 것이 아주 천태만상이요. 죽는 걸 가만히 보면 거기 자기 시절 인연을 다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묘용이에요. 작용이에요. 작용.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 자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본래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해. 그래서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모습을 잘 굴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화를 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이렇게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물이야. 화를 내는 주체가 없단 말이야. 그냥 묘용일 따름이라. 이 점이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 이 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탁 이래서 맞아. 이거는 다 변하는 거네. 변하는 것이니까 이건 내가 아니네. 착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하지만 그래도 선사들도 보통 깨닫고 나서도 수십 년 보임을 그 산중에 들어가서 묵언하면서까지 보임을 하시는 이유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그 업이라고 하지요. 그 습성, 오래된 다생으로 있던 습성을 자꾸 녹이는 거죠. 녹일 것도 없지만 녹여야 돼. 그 자체가 파도와 같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했는 거, 실체가 없다 이 말은 공했단 말이죠. 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 습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보통 뭐 타고나야 된다 뭐 그러는데 타고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팔자도 타고나고 뭐 재력도 타고나고 인물도 타고나고 뭐 체격 물어봐요. 체격도 다 타고나야 돼요.
뼈 길이가 다 길쭉길쭉 뭐 그렇게 스스로 타고나야지 늘씬한 것이지 뭐 만드는 거는 한정이 있지요. 제일 타고나야 될 게 성품이고 지성이고 건강이지요. 그런데 성격도 자기 성격 잘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지만 자기 성질 잘 못 고치. 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극히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공부, 근본을 파헤치는 공부가 아닌 다음에는 그 위에서 깔짝거리는 공부는 좀 난 보기에는 좀 이렇게 가다가도 딱 경계가 오면 본전이 확 나고 본전이 확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습에 앉으면 모습에는 시간이 들러붙어. 시간이 모습에서 오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데 묘용에 어제 오늘 내일을 쓰는 거예요. 그죠? 묘용이라는 건 어제 오늘 내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하면 헬렐레하게 그게 공부인 줄 알지만 아니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요. 법성신 자리에 앉으면 법성신 자리가 바탕인 것도 알고 절대성 자리인 것도 알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 줄 알고 모습 없음 자리인 것도 아는데 어떻게 앉느냐는 거지. 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앉아? 못 앉아. 못 앉는다. 이것이 뭐일 때? 묘용일 때. 이것이 모든 모습이 작용일 때. 모든 작용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작용을 잘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을 굴리는 주체가 있냐? 없어요. 굴린다 이러면 우리는 늘 A가 B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이 늘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그런데 물과 파도는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묘용의 자리가 둘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된단 말이죠. 허공으로서 내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이제 추석도 좀 바쁘죠. 추석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시장도 몇 번씩 가서 다 바다가 넣어놓고 어찌나 물가가 비싼지 장난이 아니게 비싸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주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그제 뭐 계속 바다가 이제 날라다 놓고 그게 다 뭐예요? 묘용으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묘용이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가 묘용으로 자기가 탁 봤을 때는 허공 속에 몸뚱이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근데 내가 이러면은 허공 바깥에 내가 있어. 아주 확연하게. 그 말은 주체와 객체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바탕공식을 그래서 요새 귀뚜라미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밤에도 문 활짝 열어놓고 자기 전에 귀뚜라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는데 자, 내가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런데 우리는 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체야. 주체가 있어. 듣는 내가 있단 말이야. 그 내는 뭐예요? 부처자리라고 했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자체거든. 귀뚜라미 소리와 그것이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듣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다면 듣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와 객이 나눠버려요.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뭐? 묘용이거든. 귀뚜라미 소리도 실체가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듣고 있거든. 그래서 물과 파도가 하나라. 그래서 듣는 거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그냥 귀뚜라미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만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 듣는 거지, 귀뚜라미 소리를. 그렇게 해서 내가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다. 이랬을 때 듣는 내가 있으면 새말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을 뿐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것만 있을 뿐이거든요. 거기에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몸뚱이를 허공 속의 몸뚱이, 허공 속의 몸뚱이, 허공 속의 귀뚜라미 소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모습이 묘용이 어디로 들어간다? 허공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로 볼 수가 있어. 그래야지 진짜 보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바탕공식을 모든 모습이 허공 속의 모습이에요. 허공 속의 모습. 내 몸뚱이, 내 몸뚱이만 허공 속의 모습이 몸뚱이만 되면 진짜 쉬운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자꾸만 집에서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이거 한 번씩 자꾸 해라는 겁니다. 자꾸 해서 내 몸이 허공에 앉아 있는 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허공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이, 물 위의 파도와 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몸인 것을 내가 싹 인식이 돼야 돼. 그래야 바탕이 드러난다. 자, 242쪽 보십시오. 바탕 공식을 모습 공식도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세월이 또 됐으면 바탕 공식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모습이 파도와 같이 내 몸을 비롯해서 내 감정 생각들이 전부 물 위의 파도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둘이 아닌 도리로. 우리가 제일 밑에요. 우리가 하늘 땅의 임자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 땅의 임자라고 한다면 복덕과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복덕과 지, 복지는 복지와 이가 둘이 아니거든요. 몸은 그림자로 나툰 겁니다. 몸은 사이고 복지는 이예요. 이가 없으면 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가 없으면 이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사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와 사를 하나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곧 부처니까요. 이와 사를 하나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바탕공식을 자꾸 해. 바탕공식을 자꾸 하면 둘이 아닌 걸로 보게 돼요. 지금 이 컵을 본다. 그럼 컵은 무엇의 나툼이에요? 이의 나툼. 이의 나툼이라. 이것도 실제로 있는 거 아니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또 머물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이 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나와 이 컵이 둘이 아니면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둘이면은 이거 볼 수 있겠나요? 못 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보살님하고 바탕이 하나가 아니면 내가 보살님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습만 보니까 둘로 보지요. 근데 둘인데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못 봐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자꾸만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이건 묘용일 따름이에요. 일심행과 정열보살님이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묘용을 일으켜서 따로 놔두고 있어요. 파도처럼. 그런데 뭐요? 그 바탕은 물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내가 정열보살님을 보고 정열보살님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안 가면 어떻게 보겠나요? 어림도 없지. 가능한 일인가요? 안 그래도 김대식, 저번에 원피스 보니까, 김대식의 뇌과학, 그걸 자꾸만 내가 자료를 한번 뽑는다는 게 자꾸 잊어버리네.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 뇌회로가 다 달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곤충이고, 뭐든. 그러면 눈으로 딱 들어올 때, 이 컵이 있어서 요 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요 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뇌는 눈이 없어요. 뇌가 이 머릿속에 있어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뇌가 굉장히 영특해요. 그렇게 해서 이 광입자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다고 이미 뇌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조작을 해요. 해서 이렇게 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무슨 실체가 있어서 본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소리가 들리지, 또 촉감으로 이렇게 하니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감각은 극히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왜? 여기서 다 짜맞추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뇌의 회로가 사람마다, 짐승마다, 곤충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뇌과학 그분만은 진짜 신비한 것은 회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회로가 다 다르면 다르게 보지 않냐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신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 뇌회로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동분망견이라고 하죠. 그거를 허망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제 다 같이 다 같이 허망한 것을 봐. 그 뇌회로가 다 다르면 정말로 뭐 곤충이나 뭐 고양이 보는 거하고 사람 눈 보는 거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지. 고양이가 안 돼봤으니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이 날 것은 확실해. 눈 구조가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봐. 그 여기 망이라 같이 본다는 가치가요. 그러니까 그 회로도 어디에 속하나? 같은 MBC만 MBC 안에 속하는 거. 그거는 좀 더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MBC에 속해. 예, 동분. 그래서 회로가 다른 거는 벼럽이에요. 벼럽망. 이거 이제 거기에 나올 거예요. 능은경.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 내지는 뭐 이 뇌회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성,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돼가지고 한 사물을 볼 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요 벼럽망견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보고 있다? 똑같이 MBC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KBS 보는 데가 있을 거고 SBS 보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MBC를 보면서 MBC만 있는 줄 알아요. 사이클이요.
MBC만 사이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뭘로 본다? 묘용. 모든 모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묘용이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묘용이야. 그럼 이게 다 설명이 되겠죠. 벼룩망견이든 뭐 동분망견이든 이거 다 묘용인 것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와 사를 하나로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모습을 뭘로 보고? 파도로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물로 본다면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모든 파도가 모든 모습이 전부 부처고 진리라는 것이죠. 곧 진리의 나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본래 성현 본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유정, 무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현이니 본분이 유정이니 무정이니 다 이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자는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권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쓰는 걸 권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권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바로 깨달은 그 자리를 부처라고 하거든요. 이게 부처님이라고 해서 석가모니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부처님이란 뭐요? 모습 없음이 부처님이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런데 권도로 뭘 놔두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놔두었어요. 그럼 여기 자성을 부처님 되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성을 부처님을 자성을이 아니라 정열 부처님을 이때까지 헷갈리네. 정열 부처님을 놔둔 거예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부처예요. 그러니까 거기 조주 선생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죠. 하지만 부처님은 권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실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실답지 않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헛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실답다 실답지 않다라고 하려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모습이 없거든. 그러니까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30 이상은 실다운 것이 아닌 권도입니다. 여기 그 뒤에 부처님은 그거죠. 30 이상을 의미하는 부처로 백봉쌤이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 사람들은 30 이상을 부처로 알고 있어요. 권도를 부처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권도가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가 부처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닌 것도 아니지. 묘용이기는 하나 그것은 권도를 놔두는 묘용이다. 우리의 법신은 권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법신은 실다운 겁니다. 여기서 실답다라는 말은 무슨 형체가 있다 이 말이 아니죠. 그만 그 자체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색신이 권도입니다. 색신이 권도면 30 이상도 권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부처를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 지혜에 따라 사람들은 부처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 각각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부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나는 부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부처를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묻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나 슬기가 약한 사람은 겁을 냅니다. 겁이 나서 쩔쩔매는 그놈이 바로 누리의 주인공인데 아이고 난 누리의 주인공이 안 된다 하고 맙니다. 겁을 내는 그놈은 뭐예요? 묘용이지요. 겁을 내는 거는 막 묘용이에요. 겁이라는 것 자체는 묘용이에요. 근데 겁을 낼 수 있는 자리는 부처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이 좋을까요? 후세 극락세계쯤 가는 게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나는 울고 싶어요. 백봉 선생님이 조금 해서 극락세계나 나는 가볼란다 이러면 울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늘 삼천리 강산의 불상을 전부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겁니다. 불상은 골동품으로 놔두면 좋게요. 불상 때문에 사람들 다 버리겠어요. 우리는 진짜 부처를 대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30 이상도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80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에 불과합니다. 본 자리를 말하자면 보면 되돌아서 묘용도 버리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면은 진짜 내를 찾아야 된다. 그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만 또 찾으러 다녀. 그리고 몸뚱이를 막 무시해. 몸뚱이 무시하면 금방 편하지요. 감기 걸리고 병 걸리고 막 그러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긍정이죠. 이건 전부 다 진짜다. 이러니까 긍정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전부 변하고 올 것이다. 부정을 해.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오면 이것이 바로 묘용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 공부가. 그러면 누리의 주인공인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복덕이 원만한 누리의 주인공으로서 일승보살 지위입니다. 그래서 화장세계에 앉아서 설법하는 법주인, 완전한 부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전부 마음 씀씀이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모든 걸 알아서 참으로 원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벌써 원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공부하겠다는 태도가 잡힌 사람은 달라요. 스스로는 그런 줄 몰라도 벌써 다르거든요. 며칠이라도 좋아요. 나는 사람 많이 오는 것도 귀찮습니다. 정말로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둘도 좋고 셋도 좋다는 그 말이에요. 백봉 스님 계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면 참으로 어려운 공부예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청소를 해보면 이번에 하도 날이 더워서 그 청소를 좀 소홀히 했더니 청소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나니 그래서 우리 밑에 사는 데만 살살살 하고 우리가 복층이래 2층 계단을 잘 안 닦았더니 이제 찌들리는 거지요. 그 이제 닦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음식하다가 턱 튀잖아요. 그 타일에 턱 튀면 그때 싹 닦으면 액체로 돼 있으니까 그냥 행주로도 싹 닦이는데 좀 가. 그러면은 행주로 안 닦여. 그럼 수세미가 가야 돼. 그래서 또 더 가. 그럼 어때요? 강력 세제를 뿌려서 녹여야 돼. 나중에 안 되면 긁어내야 돼. 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세생생의 그 습기가 여기 표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실체도 없는 것인데도 상당히 이게 굳어서 그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지우는데 그 습성이 지우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해보면. 그래서 당처가 공했다 하면은 그것이 본래 공했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지. 근데 이론은 알겠어.
근데 경계에 딱 다질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0.001초도 안 돼서 싹 나와버리잖아. 그 습기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연과 조건과의 그 연습이 공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누리의 주인공과 동업보살의 서원을 여러분에게 인식시키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불송에 누리의 주인공과 동업보살의 서원이 있는데 그거를 왜 내가 이거를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누리의 주인공 거기 있거든요. 누리의 주인공 거기 있어요. 이게 거기 있거든요. 거기 있거든요. 이 말이 지금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편집을 하는데 거기 있거든요. 좀 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림선언에 보면 벽에다가 쭉 이렇게 선생님이 이 예불송을 전부 다 이렇게 붓글씨로 그 제자가 쭉 써서 붙여놨어요. 안영수 씨 생각나지요? 그러니까 예불송 뭐 거기 있거든요. 누리의 진공 거기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적으로 나가는데 참말로 다부지게 달려들어서 누리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되밟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보림선언에 적어도 오시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바로 누리의 주인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나를 반드시 나는 되밟히겠다 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죠. 오늘 설법 중에 어떤 부인이 쿵 하고 자기 가슴을 치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 나중에 한참 울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같은 값이면 다움치 마라. 같은 값이면 누리의 주인공을 향해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세세 한 대 들어앉지 말자 말이야. 사소 한 대 들어앉으려면 예배당이나 가고 절에 가서 연불이나 하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마음 쓰는 거는 작은 마음 쓰나 큰 마음 쓰나 뭐요? 바탕에서 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화를 내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묘형을 일으키는 거는 다르지만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다 일으키고 있거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는 크게 마음을 쓰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리의 주인공을 향해 가자는 이 말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지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빨을 또 안 맥힙니다. 30 이상 80 정도 다 때려 엎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불가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30 이상 80 정도도 다 모습이라고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그런다고 다 때려 엎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불가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면 스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들 이런 설법 들어봤는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 대답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어쨌거나 공부하려면 다부지게 놨어야 됩니다. 뭐 세세한 것까지 나중에 안 난 셈 치면 그만 아닌가요? 참말로 하려면 구슬을 꿰든지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든지 그만 아니라 그까짓 거 안 난 셈 잡지.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가죽 주머니도 살리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 턱도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가죽 주머니를 나중에는 저절로 살리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철저하게 부정을 해야 된다. 가죽 주머니를 철저하게 이 몸뚱이를 부정을 안 하면 긍정으로 가지를 못해. 이 몸뚱이를 조금 여유를 두어 부정하다 조금 여유 두면 그 여유 둔데 쏙 다 빨려 들어가거든. 철저하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해야만
그 다음에 진짜 몸뚱이, 내 몸뚱이가 돌아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원적한 자리가 여러분의 바탕입니다. 원적이라는 것은 아주 충만한 그 척척한 정멸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부처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림선언에서는 그 자리에서 1000가지, 10,000가지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나무도 나툴 수 있고 돌멩이도 거기서 나오고 모래도 거기서 나오고 사람도 거기서 나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무가 나오는 것이나 돌이 나온 것이나 지구가 나오는 것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냐면 이 내다라고 하거든. 내다라고 해서 나와 이것을 동일시를 시켜. 몸뚱이를. 몸뚱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나 돌보다 굉장히 연약한 거거든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조그만 기후가 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고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굉장히 연약한 게 육체인데 이것을 나라고 특히는 동일시를 시키려면 누구하고 동일시 시키자? 누리의 주인공하고 동일시를 시키자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몸뚱이하고 동일시 시키지 말고 누리의 주인공하고 동일시 시키자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나다. 허공으로 써인 나다. 이렇게 바로 부처자리예요. 잘난 거, 못난 거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처 굉장하지 않은가요?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저도 많이 달라진 게 잘났다 못났다 하는 데서 좀 많이 마음이 놓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났다 못났다 그거 되게 따졌거든요. 진짜 잘났다 못났다 뭐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 그거는 뭐 별로 건데 뭐 저 사람이 어떻다 그거 많이 그렇게 했는데 많이 그게 보는 거기에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난 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묘용이에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인연과 조건에 따른 묘용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의 묘용이라, 부처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찌질이고 좀 그렇게 해도 그거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최상의 묘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좀 겸손해져요. 안 가면 암한상이 탱천하지요. 그래서 잘난 거, 못난 거 전부 묘용입니다. 전부 묘용입니다. 그렇다면 부처 굉장하지 않은가요? 욕계에서 그렇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 욕계를 떠나서 색계, 무색계의 다른 세계에서는 굉장한 모순놀이가 시작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욕계입니다. 욕계. 욕계 중에서도 아주 먼지만큼도 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욕계지요. 네. 욕계인데 이 욕계 중에서 지구의 크기는 먼지만 더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원적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누가 한다고요? 공부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해요. 이거는 묘용이에요. 묘용. 그래서 어떻게 아까 저게 이렇게 했지요? 지구의 시간으로 억년도 10억년도 뭐예요? 찰나간이요. 요거를 안다면 우리는 후 세상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자에 오늘 문자 보낸 거. 저번 시간 어제 문자 보낸 거. 이 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걸 안다면 후 세상에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최정환 거사님? 모습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진다.
네. 다음 세계 시간이 오는 허공이 자, 지금 현재는 이 모습으로 보면 여기 일심행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심행 몸을 버려버리면 다음 세상에 다른 몸을 나타내겠죠. 최정환 거사님을 예를 들어야 되겠다. 최정환 거사님 몸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묘용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최정환 거사님의 인연이 다 됐어. 그럼 몸 버리실 거 아니에요. 버리시고 또 다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도는 이 파도 저 파도 하지만 물은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이 법성신자리에는 지금 세상이다 후세상이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세상에도 네 전생에 하던 지시제 공부는 하는 지시제 우리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생에 다 공부하던 사람들. 전생이라고 해서 정열 보살님의 전생이 아니고 정열 보살님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그 주체가 전생에 이게 아니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텅 빈 인연과 조건에 따른 그 모습이 또 그 습성에 의해서 또 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괜히 그게 좋아 보이고 괜히 글로 끌리죠. 자꾸 가고 싶고 그러죠. 여러분 공부한다는 것도 그 자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딱 인정된다면 마음가짐새를 크게 가집시다. 믿음을 크게 가집시다. 원을 크게 세웁시다. 원을 세우는데 돈이 드는가요? 믿음을 크게 세우는데 돈이 드는가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기생충 공부하면 안 된다고. 기생충 공부. 한번 얘기했죠. 안녕수 씨. 생각 안 납니까? 하기는 뭐 내가 어느 시간에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니까. 기생충 공부. 기생충 공부하면 안 돼. 기생충은 숙주의 몸에 딱 붙어서 자기 삶을 유지를 해요. 그러면은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생충도 같이 죽어요. 왜? 그거 영양을 공급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가 죽으면 같이 죽지요. 왜냐면 엄마를 숙주로 해서, 숙주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엄마한테서 영양을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그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몸뚱이 죽어보면 어떻게 돼버려? 몸뚱이 죽어보면 공부도 다 사라져요. 기생충 공부라고 해요. 기생충 공부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기생충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묘용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그 바탕자리는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를 하려면 어디다가 동일시해? 허공으로 써있네. 거기다가 동일시를 하자는 거예요. 몸뚱이에다가 동일시를 하지 말고. 이왕이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